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부터 함께 제목 보시죠. DB금융투자에서는 D-Day -21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왜 장사가 잘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차근차근 올라가는 기업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게임주입니다. 크래프톤 주가 함께 보시죠. 오늘 크래프톤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15%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2만 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신기하게도 크래프톤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주요 시장인 중국, 인도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사실 인도 시장은 크래프톤 전체 매출의 7에서 9%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인도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차단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시장은 지금 현재보다는 다가오는 신작에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배틀그라운드의 계절적인 비수기이지만 올해 메인 관전 포인트는 12월 2일입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출시가 다가오고 있죠.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게임 출시 이후에도 머지않아서 20개 이상의 신작 프로젝트 중 일부의 출시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8만 원 제시합니다. 두 번째 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인데요. 기아 주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안 오르는 기업들이 거의 없죠. 기아 현재 1.65% 상승하면서 67,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올해는 기아 호실적의 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시장도 좋습니다. 성장은 내년에도 뚜렷한데요. EV6의 낮은 인센티브는 전기차 시장에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브랜드 경쟁력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EV6 GT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이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전기차에서도 뚜렷한 SUV 전략, 두 번째로는 초기 점유율의 확보,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의 첫 SDV입니다. 이 동일 세그먼트 내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IRA 법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정적이라서 전기칸 전용의 공장 가동 전까지의 대응은 중요해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신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0만 원입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시죠. GKL입니다. 주가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코로나 이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은 2%대 상승하면서 16,250원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하늘문이 굳게 닫히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요국 대부분이 방역 기준을 완화했고 외국과 한국 도시를 잇는 직항 노선이 하나둘 재개되면서 카지노 업계의 매출 회복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VIP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3분기 카지노 업계가 웃고요. 특히 일본인 VIP 관광객 수가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봉쇄되었던 중국 시장도 지금은 지연돼도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 주가도 함께 보실까요? 2만 원 제시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돈줄 낼 수 있는 3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시장 안에서의 다양한 종목들 그중에 2가지만 오늘의 리포트로 선정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윤수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같은 날에서 하락하는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소외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고 또 그전에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못했던 아쉬운 종목들이
이때다 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이전에 카지노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아프리카 TV도 이야기를 네. 했는데 어제 오늘 아프리카 TV의 급등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기존에 공부해두기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진짜 지수가 5%대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차분하게 오래간만에 이제 뉴욕 증시의 차트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워낙 솟았기 때문에 주봉을 놓고 보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승 전환했다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미 주봉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지만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 이제 한번 더 열려야 되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주봉이 딱 저항대에 부딪히거든요. 추세선 저항대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봉이 돌리지 않는 한 미국 증시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일단은 좀 한 3모 정도로 두자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 현황을 보게 된다면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해놔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2분기 실적의 3분기 가이던스 나올 때부터 이미 이 얘기를 다 했던 겁니다. 일당백이라고. 네.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도 일본 VIP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매출이 2배 8월 달에 퀀텀 점프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된 거죠. 이미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카지노에 충분히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소비 둔화입니다. 결국 미국의 CPI가 꺾였다라는 것 중에 가장 그 CPI를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안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결국은 소비 둔화해서 오늘 그런 관련들이 다 안 좋아요. 반면에 이제 네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정말 울분을 다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펀드멘탈이 저는 변했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연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심리적으로 이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봐요.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 펀드멘탈이 바뀐 게 아니라 CPI 숫자 하나만 보고 심리가 바뀌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는 언제까지 갈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어느 누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강하게 심리가 붙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바닥재 봤으니까 이게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심리가 이쪽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부 종목들은 펀드멘탈에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심리적인 영향을 특히나 많이 받는 오늘 입장이고요. 그리고 펀디멘탈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동안 실적이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받쳐지지 못해서 못 간 종목들 오늘 좀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실적이 잘 나온 종목으로 가볼게요. 성광밴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레포트가 나왔고요. 4분기 수주 호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이라는 단어 참 리포트에서 보기 좋은 단어인데 네. 3분기 실적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일단 한번 좀 보죠. 3분기 같은 경우 매출이 630억 정도, 영업이익 78억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도 YOY 기준으로 지난해 비해서 100%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되면서 OP 마진 12%를 달성했어요. 네. 굉장히 좋죠. 흑자 달성하면서 12%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 이제 109억 정도 나왔다는 거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다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이제 3분기부터 수주가 이제 500억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금년 상반기 평균 수지액이 800억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지난해 3분기부터 수주가 500억대 늘었고 금년 상반기까지 분기당 800억 정도 늘었어요. 하지만 3분기 수주는 조금 감소했다. 그러니까 지난 3분기부터 늘었지만 이번에 상반기까지만 수주가 조금 늘었고 그 이후부터는 수주가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좀 그 안에서의 세부 사항을 보면은 수주는 좀 주춤했다라는 건데, 근데 4분기부터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측입니다. 지금 이제 팩트 체크고요. 4분기 때 이제 줄어들었던 수주가 늘어나는 것을 지금 미국의 LNG 터미널 공사 때문이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재고상들이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안 가져갔다라는 거고 결국 미국에서 지금 LNG 터미널을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LNG 수출을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수출하려면 터미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수출하기 위한
미국의 LNG 수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요한 거래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상당히 LNG를 미국에서 많이 갖고 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유럽까지도 간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터미널 공사를 해서 이렇게 된다라면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리포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주가 늘어난다가 아니라 네.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여전히 그럴까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럴까? 예측이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살짝 셈법이 복잡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예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의 근거가 네. 당연히 예를 들면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것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맺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건 지금 LNG 터미널 공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견은 뭐 우리가 뭐 특별히 트집을 잡을 건 없죠.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수주가 들어올 것이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4분기 얘기했다가 바로 밑에 단락에서는 내년 상반기로 또 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이다라고 특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광밴드도요. 그 태조 이방원과 함께 예. 연초 연중반에 막 상승할 때 조선 기자재 쪽으로 같이 그렇죠. 갔던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광밴드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싶다, 나 공부해볼래요 한다면 이 리포트 안에서 무엇을 투자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까요? 이 페이지 그림 3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기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것은 미포조선이 강하고 나머지도 따라 올라오지만 맞아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야 수주장고 이렇게 막대하고 곧 이익 난다며 왜 못 올라라고 하는데 수주가 3년 뒤부터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업종 리포트 같은 경우 보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 3년 뒤에 좀 도크가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각 선박 그것도 작년에 피크를 찍었고 올해는 선박 발주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추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수주가 일정 부분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이 성광밴드의 매출 비중입니다. 가장 큰 게 뭐죠? 주황색이 이게 석유화학 쪽입니다. 결국 지금 성광밴드 이게 이제 올 상반기까지의 이제 했는데 상반기까지를 보면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매출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래서 LNG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근데 그 위에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조선해양입니다. 우리가 성광밴드를 보면서 조선사가 이제 들어오니까 배팅필 이런 것들이 피팅 밸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현재 지금 이 부분 작년 대비해서 조선해양은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 비중이. 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봤었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조선해양 쪽에 맞춰서 이 성광밴드를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팩트 체크를 조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국 성광밴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선 쪽이 아니라 내년도 미국의 LNG 공사에 따른 수주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NG 공사 수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그것을 성광밴드를 본다면은 꼭 필히 챙겨봐야 되는 투자 핵심 포인트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성광밴드는 장중에 2%까지 밀려났다가 현재는 4.56% 상승 보여주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성광밴드 이번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약간 몇 가지 좀 아쉬운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아우렀다라는 면에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광밴드 믿어보자.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 쪽에서의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리포트 같이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SK 바이오팜 네.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종목이 SK 네.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머릿속에 딱 각인이 코로나 시기에 됐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또 상장하고서도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SK 바이오팜의 최근까지 성적표를 봤을 때 이번 3분기 실적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888억 나왔기 때문에 네. 888억 원이네요. 일단 와이어의 기준으로 270% 늘었고 손실이 조금 90억 정도 손실이 나는데 이건 좀 축소가 됐어요. 컨센서스는 대략 한 180억 정도 손실이 날 걸로 봤는데 절반 가까이 줄였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 수출한 계약건이 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888억 한 900억이라고 했을 때 200억 빼고 나면 한 700억 매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자가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이익으로 들어오니까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과 부합했다.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네. 일단 기술 수출 금액은 뭐 이게 3분기 때 일시적인 거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조금 아쉬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뭔가 아쉽다. 그러니까 마냥 웃기에는 뭔가 속이 좀 약간 좀 찝찝하다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현재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엑스코프리 처방 실적은 인라인하게 성장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엑스코프리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SK 바이오팜의 차이점이 그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각종 그런 거지만 SK 바이오팜은 단 하나입니다. 뇌전증 치료제. 이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임상서부터 임상까지 성공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죠. FDA 승인까지 받은. 이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인라인이 성장을 얼마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약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도 4분기 매출이 좀 땡겨왔기 때문에 4분기는 또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도에 미국에서 TV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랍니다. 일단 대략 한 2천만 달러 수준 정도로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라면 글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2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죠? 2천만, 2억, 20억, 굉장히, 200억, 250억. 250억.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비용으로 집행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포인트는 이거로 봐요. 어차피 엑스코프리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뒤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 돈을 지금 쏟아 부은 상태에서 네. 과연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상장 당시에 뭐 퇴사가 줄을 이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던 SK 바이오팜 아닙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사주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그런 어떤 트리거가 좀 있어가지고 초반에 그랬고 오히려 그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때 이제 그만두신 분들은 이제 좀 좋았고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갈 거라고 했던 카카오 관련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상황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고 하여튼 사람 일은 내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SK 바이오팜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 회사의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그 4페이지 표를 좀 보면 네. 가장 중요한 건 SK바이오팜이 아직까지 흑자를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흑자. 근데 어쨌든 이게 뭐 흑자가 중요한 회사는 아니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면 신약 개발과 흑자가 동시에 중요하지만 네. 신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한다라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표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지금 주황색 그 곡선이죠. OP 마진이 나름대로 견조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밑에 이제 마이너스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결국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을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라면 좀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 미국에만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아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이게 제가 상장할 때 봤던 거 기억이 나. 뇌전증 치료제가 전 세계에서 매출이 얼마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뇌전증 치료제 규모가 8천억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이 다 그걸 독식한다 하더라도 맥시 8천억 이상은 늘어나기 어렵다. 그 한계는 가지고 있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K 바이오팜의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뭐 실적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했다는 면에서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믿어볼만하다라고 SK 바이오팜의 리포트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리포트 챙겨봤고요. 장 소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